여러분의 일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 시간, 오늘 파생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어는요, 짝꿍 합성어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파생어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문제가 아마 이 두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파생어와 합성어가 무엇이냐? 단어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단순히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파생어와 합성어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는요,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성이 돼요. 이 어근의 근자는요, 뿌리 근자를 사용합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 부분, 이것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부릅니다. 접사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기보다 어근에 붙어서 그냥 의미만 좀 한정해 주거나 더해주는 부분을 우리는 접사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단어를 가지고 어근과 접사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사과, 이 단어 알죠 다들? 자, 이 풋사과는요,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단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형태소 분석 해봐서 알 겁니다.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풋과 사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심 부분은 어딜까요? 그렇죠. 사과입니다. 사과. 애플이잖아요. 자, 그럼 풋은 어떨까요? 풋은 그렇지 않죠. 사과에 붙어서 의미를 좀 한정해 줍니다. 어떤 사과? 좀 덜 익은 사과라는 의미를 한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덜 익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어근과 잘 구분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만 쓰인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사는 혼자서 쓰일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접사는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소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의전 형태소라고 부르는 녀석이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여러분 어근과 접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짓밟히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요,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렇지, 밥입니다. 밥이 바로 어근이 되겠고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짓과 희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인데요. 앞에 오는 접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머리 두 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부르고요. 뒤에 오는 이 접사를 우리는 꼬리 밑자를 사용해서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근과 접사의 결합에 의해서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성을 합니다. 단일어는요, 말 그대로 1이야 1. 뭐가 하나 있겠습니까? 접사가 하나 있으면은 그건 단어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반드시 어근과 붙어 쓰여야 되니까. 즉 단일어는요, 어근만 하나 있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마을, 밤낮, 맨발, 선생님 세 가지를 지금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셋 중에 단일어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마을이죠, 마을. 그래서 마을은 더 쪼갤 수 없고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복합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일어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구성 요소, 단어의 구성 요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자, 크게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가 뭐였습니까?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분해 보자는 거였죠. 자, 먼저 파생어는요, 하나의 어근에 뭐가 붙는 겁니까? 접사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밤낮 맨발 가운데 파생어는 뭘까요? 자, 일단 밤과 낮도 밤낮으로 구분되고요. 맨발도 맨과 발로 형태소가 구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접사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쓰일 수 없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밤과 낮, 밤도 그렇고요, 낮도 그렇고요, 둘 다 혼자 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접사가 아니에요. 근데 맨발 보세요. 발은 혼자 쓰일 수 있습니다. 어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맨은 어때요? 혼자 쓰일 수 없죠. 접사입니다. 즉 파생어는 맨발이 되겠고요. 자, 밤낮이 바로 우리가 찾던 어근과 어근, 그렇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어의 유형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코웃음,
비웃음, 이 단어도 그럼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을 해볼까요? 자, 뭘까요? 자, 놀랍게도요, 코웃음은 합성어인데요, 비웃음은 파생어입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가 뭘 해보면 아냐면요, 직접 구성성분 분석, IC 분석이라고 해요. Immediate Constituent라고 하는데 그냥 IC라고 하겠습니다. IC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코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코와 웃,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구성성분 분석은 뭐냐면, 이 코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쪼개졌을 때 어떤 형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태겠습니까? 코웃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코와 웃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코와 웃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구성성분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코와 웃음으로 나누게 되면, 코는 이 아까 말했던 단어의 구성 가운데 뭐에 해당합니까? 어근에 해당하죠. 웃음도 뭡니까? 하나의 어근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비웃음 같은 경우는요, 비웃과 음으로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비라고 하는 것이 혼자 쓰이는 경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비웃다라고 하는 것에 뒤에 접사인 음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해보면, 그래서 비웃, 이게 바로 어근이 되고요, 음이 접사가 되기 때문에 파생어로 본다는 거죠. 코웃음은 합성어, 비웃음은 파생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IC 분석을 통해서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파생어의 종류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이건 잠깐 여러분 멈춰두고 잠깐 그냥 종류만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접두 파생어, 전미 파생어, 파생어와, 그러니까 접사와 어근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정지시켜 놓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정이라는 말과 여러분 연관시켜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품사입니다. 자, 품사를 그냥 한정해 주는 것, 품사까지 지배해 주는 것, 접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의 차이는 뭐냐면요, 한정적 접사는 다른 말로 비생산적 접사라고 하고, 지배적 접사는 생산적 접사라고 합니다. 그냥 한정, 지배로만 알아둬도 상관없어요. 자, 한정적 접사는 품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접사의 기본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고요. 지배적 접사는 뭘 지배한다? 품사까지 지배해주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봅시다. 자, 소리와 침, 이거 품사 뭡니까? 네, 명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군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였을 때 품사가 뭐가 됩니까? 여전히 명사예요. 즉, 이 군이라고 하는 접사는 품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한정적인 접사라는 거죠. 반면에 덮다는 여러분 동사죠. 지우다도 동사입니다. 이 동사 뒤에 똑같이 개라고 하는 전미사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품사가 뭐가 됩니까? 명사가 되죠. 동사였는데 품사를 명사로 만들었어요. 품사를 완전 지배해버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배적 접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보기 2는 선생님이 넣으려다가 문제 길어질까봐 뺐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는 것은, 자, 보기 1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파생어 형성 결과 다음과 같이 파생어를 분류한대요. 첫 번째,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는 거. 자, 그리고 파생어가 되어서 품사가 달라지는 거. 자, 이거 무슨 접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지배적 접사가 붙은 거.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 위, 니은, 디귿 모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일단 볼게요.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니은에 들어간다. 자, 맞을까요? 자, 멋은 원래 품사가 뭐예요? 명사입니다. 여기에 쟁이가 붙었어요. 뭐가 돼요? 명사입니다. 자, 근데 니은은 품사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지배적 접사가 되어야 되는데 쟁이는 지배적 접사입니까? 아니죠. 한정적 접사입니다. 자,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들어가죠. 품사와 문장 구조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 자, 2번 파라타에 새가 붙은 세파라타는 니은에 들어간다. 보겠습니다. 파라타 품사 뭘까요? 형용사입니다. 자, 그쵸? 여러분 아직 품사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용사에 새가 붙어서 세파라타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품사는 뭡니까? 형용사예요. 그쵸? 자, 니은은 아까 말했다시피 품사가 달라지는 파생어를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역시 또 기억에 해당합니다.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기억에 들어간다. 자, 아까 나왔던 예인데요. 품사가 달라졌죠. 지우다는 동사인데 개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기억은 품사의 변화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품사가 변했죠. 뭐에 해당합니까? 니은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 4번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리을에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자, 리을은요 말했지만 이 품사도 달라지고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뒤에 선생님이 피동사와 사동사 얘기할 때 이 피동사와 사동사의 그 문장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선생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열리다는요. 자, 보세요. 철수가 문을 열다 라고 쓰면 이것에 리를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철수가 문을 열리다 라고 하면은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죠.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문이 철수에 의해 열리다처럼 문장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자, 그런데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거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니은까지 맞으면 이 리을에 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다도 그렇고 열리다도 그렇고 둘 다 뭡니까? 품사가 동사죠. 그러니까 4번은 리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귿에 들어가는 거예요. 리을이 되려면 품사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일 텐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읽다의 읽에 희가 붙은 읽히다는 디귿에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자, 내가 책을 읽다 라고 하는 문장 만들 수 있죠. 자, 이것에 희를 넣으면 내가 책을 읽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려면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정도가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품사 달라졌습니까? 책을 읽다 품사 뭡니까? 동사예요. 읽히다도 뭐예요? 동사입니다. 자, 즉 리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읽다의 읽에 키가 붙은 읽히다는 디귿에 들어간다. 맞는 얘기네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그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면 이 파생어와 합성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은 또 실은 문제로 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복습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보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